밥초입니다. 오늘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또 계속 얘기했던 공부해라, 공부해라. 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주제인데요.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서 이영표의 거짓말이라는 그 강의, 6분짜리 강의를 보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표가 11방울을 흘렸다고 해서, 10방울의 땀방울을 흘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방울이 나오지도 않고 9방울이 나오지도 않는다. 예, 정확하게 10방울의 노력의 대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거는 우리 딸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예, 노력이라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영표가 이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해왔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하루에 2단 줄넘기를 1000개씩을 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100개씩 10번을 나눠서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1000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되고 이런 것들 스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력이구나 라는 걸 이제 또 이렇게 본인도 느끼면서, 예, 스피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워낙에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예, 노력하다 보니까, 예, 그만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 스스로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예, 뭐 뜻깊고, 예, 그 노력을 해서 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벌써 끝났네요. 그쵸? 예. 자, 일단 그래도 방송 창 열었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미 증시 3대 지수가 아주 껑충 뛰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임금 상승률 둔화, 예, 고용은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20만 개 농업 고용이 20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22만 3천 개가 증가를 했대요. 예. 근데 이 증가폭이 2년 만에 최저치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이 한마디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일자리가 줄은 건지 아니면 덜 뽑은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예, 좀 냉각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예, 또 이제 백악관에서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예, 다우 지수가 2.13%, 예,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예, 이렇게 2.56, S&P 500 2.28 이렇게 상승을 나왔어요. 예, 잠깐만요. 자, 우리가 다우 지수를 좀 볼게요. 다우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창은 KB증권, 예, 그 창으로 합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8시부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초록색 선, 진한 선 있죠. 진한 선, 이게 60선입니다. 이 선이 60선인데요. 60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전문가님들이라든지 뭐 강의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추세를 결정하는 선은 60선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예, 충분히, 예,
강의 내용들 따라오고, 왜 초이는 60선을 추세선이라고 갔을까?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일목균형표하고도 약간의 연관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추세가 아직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60선이 아주 뭐 다우지수는 아주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우지수에서 여기 60선을 이탈을 하고 깨고 못 올라오느냐 올라오느냐를 지금 보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마 조금 모습이 이제 시장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이 KB증권은 마음대로 움직일 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열리는 게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제 옆으로 눕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옆으로, 이제 60선이 옆으로 눕고 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이 하단 부분을 이렇게 얼마나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왔어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연준 쪽은 약간 매파적인 기질로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죠. 예, 근데 매파 연준 물론 이 주식 시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런 연준 위원들에 대한 말들,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왜?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잠깐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몇 주 만에, 몇 주 만에 이제 그 집값 하락폭이 멈추고, 예,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근데 이게 왜 돌아서요?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뭐, 여기서 떨어질 거다, 안 오른다, 뭐, 어쩐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집을 지금 사려고 하겠어요. 그쵸? 주식, 뭐, 그런 소리 들렸죠?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시면 대유 위니아전자 뭐 지금 3개월째 지금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한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이렇게 연거푸에서 계속 나오고 제가 저번에 그 건설사들 이렇게 한 군데 업체 저기 해서 이렇게 부도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뉴스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들도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 이제 나중에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되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위치에 돌아서고 나오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야, 이제는 이제 뭐 다시 영끌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소리가.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일단은, 자, 추세가 아직은 옆으로 눕고 있다. 예, 아직은 정확하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플을 잘 봐라. 애플을 잘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애플이 지금 저점을 살짝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테슬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이듯이 미국의 삼성전자 애플입니다. 예, 그래서 애플의 주가를 상당히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나스닥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 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예,
시장은요,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급락은 상당히 큰 거예요. 예, 급락이 상당히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 보시면, 이렇게, 예,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요. 예, 또 급락이 나오면 또 상승이 나온 이런 시장이 이랬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 있지만 자 뭐 유가도 저가 매수세에 이틀째 반등을 했다고 해요. 금 가격도 예, 고용지표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다. 이건 뭐 금 가격하고 고용지표 잘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분명히 예, 물론 코인도 분명히 제가 뭐 엠마 코인을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코인도 분명히 상승의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렇고요. 제가 이제 또 우리나라 쪽 잠깐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수 지금 보시면 예, 60선 이렇게 쫙 그냥 하이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자,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자, 주봉에서 20선을 올라타야 강하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주봉에서 20선을 올라타야. 그런 구간이 어디냐? 이런 구간이죠. 예, 자,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와야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은 예, 보수적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매매 안 하셔도 좋고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830에서 850 예, 많게는 900까지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현금을 예, 한번 현금화 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있었죠. 예,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0% 감소한 4.3조 원. 예, 저도 예상치 하회했어요.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좀 시장을 끌어올려 줬다. 예.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가 강세였던 이유가 이제 그거 하나 이제 그거예요. 일단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추세 어때요? 이제 돌리고 있죠. 그쵸? 돌리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팁. 자, 하락하던 주가가 예, 자, 20선을 돌리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오늘 이거 하나 팁입니다. 예, 하나 풀어드릴게요. 20선을 돌리려면 5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5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예,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20선이 추세를 돌리려면 보이시죠? 여기 자 5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죠. 하나 더. 그러면 이제 20선 했으니까요. 20선 돌아섰죠. 그죠? 그러면 60선이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선. 추세가 60선이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더. 자, 60선이 돌아서려면 60선이 아직 돌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20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20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선이 추세를 돌리려면 5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되고 60선이 추세를 돌리려면 20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흐름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오늘 듣고만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안타까워요. 그래도 코스닥도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20선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지 길게. 자, 5일선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왔고요. 이놈이 또 돌리려면 여기서 5일선이 또 쌍바닥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건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60선이 이렇게 돌아가면 길게 20선이 쌍바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에도 적용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매수 자리도 아니고 매도 자리도 아닙니다. 물론 현금만 갖고 있다 그러면 예, 뭐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매수해 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요런 자리를 이 무거운 자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 보세요.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저항 구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손절하지 못한다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뚫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맥자리는 뭐다? 60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60선을 이렇게 이 자리를 터치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가장 좋은 맥자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수 자리도 어정쩡하고요. 매도 자리도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종목으로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 매수 매도도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전제 조건은 이 하단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아마 다음 주에는 뭐 은행주라든지 뭐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자에 한해서 PCR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홀테신라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도 근데 만약에 이런 예전에 같았으면 PCR 검사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PCR 검사가 어떻게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츠한불이라든지 또 한국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때요? 안 밀리죠. 안 밀려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혀 안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GKL도 마찬가지고, 뭐 또 아까 우리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안 밀려요, 여러분들. 안 밀립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악재죠, 따져보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안 밀린다. 누군가가 지금 시장을 이끈다기보다 누군가가 지금 주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런 건설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환율이 좀 이렇게 금요일날 장 초반에는 상승이 좀 나오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해서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좀 힘을 좀 보탰어요. 자, 일단은 뭐 코로나19 중국 코로나가 좀 심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뭐 그런 저 관련된 약품들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예, 우리나라가 뭐 이런 그런 바이오 쪽에 수혜를 좀 입은 업체들도 있죠.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은 제가 바라봤을 때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구나. 예, 이제 조금만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상승의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를 좀 기다리는데 뭔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뭐, 저기, 레옴시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더 번 나라는, 가장 많이 번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예, 전쟁 물자를 지원을 했다. 그 지원이 그냥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가스라든지 원유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해서, 미국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관에 그렇다고 한들 전쟁은 좋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또 재산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뭐 주식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종목, 저기 검색식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돌리다 보니까 종목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딱 하나 있길래,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뇌 기준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세뇌 기준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종목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물어봐서 새내기 종목이 지금 한 60에서 70%이 정도 손실인데, 지금 이거를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매도 와서, 이거 매도 손쉽게 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왜 새내기주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아니, RP 바이오. 자, 이 종목도 새내기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들.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새내기주는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새내기주는요, 3개월 단위로 보세요. 3개월 단위로. 새내 기준은 3개월 단위로 보시면, 자, 9월달, 10월달 되고 쳐요. 10월달. 그쵸. 11월달, 12월달. 이렇게 해서 지금 딱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요. 또 다시 밀리잖아요. 그럼 또 3개월 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서요. 여기 없다고 쳐요. 이렇게 없다고 쳐요. 이쪽에.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보세요. 3개월 있다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차트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지금 또 이제 중고차 관련, 현대차가 중고차 관련주, K카라든지 뭐 이런 건 중고차 그쪽을 진행을 한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K카 여기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밀었죠. 시장이 연초에 밀어버린 거예요. 연초에.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여기 4월달, 5월달 치고요. 2달, 석 달.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오래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살짝 올라갔다 다시 하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고생을 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새내기 주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이때는요, 왜 갑자기 어떤 모멘텀이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놈들은 제가 여기에서 증권사가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은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이 회사가 수수료로 안 줘요. 주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주면은 이런 회사들은 상장만 돼도 팔아버리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장 초에는 하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내 기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오늘 종목은 새내기 종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던 종목 공구먼입니다. 공구먼 지금 자리가 요래서 지금 보시면 60선 추세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CCI가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DMI, DMI인데 DMI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 60선까지 보지 마시고요. 여기 저점 대략 한 이 정도 짧게 11,500원 정도 이탈하면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 종목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만 지지해 준다면 월요일날 상승장으로 연결되겠죠. 12,000원만 지지해 주고 종가상으로요. 그러면 조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뭐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계속 무상증자 관련주로 지금 이렇게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렇게 그죠? 올랐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끌고 갈 필요가 없는데 올라가면 어느 정도 짧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2% 3%의 수익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잘해야 돼요. 매수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매도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하는 습관들 좀 지켜가지고 원칙과 기본 원칙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과 원칙은 수백 번 얘기해서 틀릴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다. 내가 여기에서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어딘가 뭔가를 벗어나고 그러면 뭔가 사고가 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을 지켜서 생활을 하는 거고요. 막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 원칙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칙.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과 원칙.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차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방향 지시등만 잘 켜도 라이트는 뭐 이렇게 옛날 차가 있으니까 자동 센서가 아닌 이상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선이면 차선 안 바꾸면 돼요.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러면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그리고 뭐 그 한분리 막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차 대형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요즘 다니면서 원래 저는 이제 큰 차 옆을 뭐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차가 이렇게 화물차가 있으면 여기에 알루미늄이라고 스텐 코일 크게 이렇게 감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요 차 옆에는 다니지만 앞에도 다니지만 차라리 다니실 거면 뒤로 다니세요. 아니면 빨리 추월을 해버리시고 요게 만약에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요게 우리가 이 블록체인인가 뭐라고 하는 이거 잠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막 이렇게 몇 군데 고정시켜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엄청난 무게래요. 이게 뭐 큰 거는 뭐 40톤, 20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들 급브레이크 하면 이렇게 밀어버린대요. 이게 그래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으면 차 눌리면 그냥
아예 이런 큰 차 앞을 지나갈 거면 빨리 지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뒤를 가든지 옆에도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무섭더라고요. 예.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예, 아까 이제 공구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명절이라, 예, 조금만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명절 선물 세트, 이제 다음 주가 아마 피크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그리고 아마 16일, 17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예, 16일, 17일이면 다 끝나니까, 뭐, 여기 과일부터 해가지고, 예, 여기에 없는 상품들도 정말 많아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굴비는, 여러분들, 굴비는, 마지막 배송일이 18일, 네, 18일입니다. 18일, 네, 18일이 마지막 배송일이니까, 그러면 명절 전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18일, 네,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침양 홍삼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행사합니다. 이게 굿데이즈 홍삼하고 같은 가격으로 명절 공동 구매 기간에만 55,000원. 굿데이즈가 55,000원이에요. 이게 원래 지금 회원가로 65,000원에 드리고 있었는데 55,000원에 이렇게 침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3대 향 중에 하나. 사향, 침향, 용현황. 이거는 뭐 이제 고래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추천을 해드릴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이분의 저기를 한번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BS에 이지영 윤리 선생님인가 있는데, 이분의 그 명언 관련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거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좀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도 그렇고 안정적인 걸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본인은 이거 하고 싶은데 남들이 이걸 왜 해? 다 힘들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안정적인 거를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으로, 요즘은 이제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안정적인 거를 하라고 주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본인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 막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주변에, 부모님한테도 할 수 있고, 친구, 형제들한테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요거는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실패는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만족감은 다르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이런 거 들어보니까 괜찮구나, 이런 얘기도 누군가에 해줄 수 있겠구나. 근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걸 하게끔 해야 돼요. 원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과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는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할 걸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할 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되게
와닿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과 가끔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문에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으면 뭐 카톡으로 좀 보내주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지가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물어봐요. 근데 궁금해 하면,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예, 예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죠. 재능을 이기는, 예,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예, 예. 자, 오늘 저희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